자, 재개발이랑 뉴타운의 차이 아시나요? 재개발은 친구랑 짜장면을 각자 시켜 먹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사실은 다른 음식을 먹는 거죠. 뉴타운은 친구랑 같은 중국집에서 커플 세트로 시켜 먹는 겁니다. 맛도 똑같고 도착하는 시간도 같아요. 사장님 입장에서도 한 그릇씩 2번 만드는 것보다 편하겠죠. 그래서 군만두도 끼워줍니다. 이렇게 여러 구역들이 각계 전투를 하지 않도록 묶어서 광역적인 정비 계획을 세우는 거, 그러면서 군만두 같은 기반 시설도 추가하는 걸 뉴타운이라고 해요. 다른 말은 재정비 촉진지구. 서울은 더 이상 새로운 뉴타운 사업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맨 아래에 있는 창신숭인 뉴타운이 마지막이었는데 통째로 해제가 됐죠. 남은 3차 뉴타운들 중에 막내가 누구냐면 이문휘경 뉴타운이에요. 오늘은 귀여운 막내 이문휘경 뉴타운 보러 갑니다. 레미안 라그란데, 본명은 이문 1 촉진구역. 보통 이문 1구역이라고 부르지만 뉴타운이기 때문에 원래는 촉진을 붙여줘야 됩니다. 어쨌든 순살 아파트 시대의 시장 통닭 같은 레미안이 뜬 거죠. 지금 신이문역 쪽에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랑은 살짝 거리가 있고 외대암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초역세권이 아닌 게 오히려 좋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동네가 지상철이에요. 철길 건너목도 그렇고 특유의 느낌이 있는 동네예요. 근데 마지막 뉴타운이라고 했잖아요. 다들 사업을 이제 진행 중이에요. 저기 휘경 3은 작년 말에 분양했고 우리가 끝나면 이문 3구역도 하겠죠. 2구역은 해제됐고 4구역은 아직 초기입니다. 어떻게 변할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동네에 한꺼번에 신도시급으로 입주한다는 건데 과연 교통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강남대로는 애교라고 하잖아요. 단지랑 넓게 접하고 있는 이문로가 메인 도로거든요. 이 도로에서 벌어지는 일을 댓글로 간접 체험해보자고요. 자, 외대 앞 큰 길이 왕복 4차로인데 1차선에는 수시로 비보호자회전 대기. 그래서 2차선으로 가면 사람 태운다고 차들 계속 서 있고 미치고 환장하는 도로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단지를 쪼개고 가운데 길을 냈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문 3구역도 단지를 쪼개고 도로를 냈습니다. 우리 단지에서부터 두 단지를 관통해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댓글 다시 보면 철길 건너에 한천로도 있는데 여기도 맨날 막힌다. 어디 네가 한번 가봐라. 여기 중랑천 옆에 동부간선도로 말고 더 안쪽으로 있는 길이 한천로예요. 딱 봐도 서울 동부권의 동맥 같은 느낌이 나죠. 막히겠죠. 우리한테 믿을 건 1호선뿐. 그래서 주변에 여기 2개나 있나 봅니다. 지하철 타고 청량리역이나 광운대역으로 가면 GTX를 타고 출퇴근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번거로워서 언제 매번 환승하고 다니냐? 꼬우면 내가 회사 차리면 됩니다. 근데 마트, 백화점 이런 건 주변에 안 보이죠. 보통 뭐라도 끼워 넣는 게 분양단지 지도인데 안 보여요. 저기 상봉역, 저기 청량리역으로 가야 있습니다. 애기들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이문초는 가깝지만 청량초 배정되면 걸어다니기엔 살짝 불안해요. 댓글로 청량초 배정 아니라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냥 교육환경 영향평가 자료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문초, 청량초가 통합구역이고 청량초는 도보거리가 길어서 적정성이 미흡하다고 평가됐네요. 집 지을 때는 다 이런 거 검사받아야 됩니다. 주변에 좋은 대학교는 많아요. 대학도 집에서 가까운 곳을 보내주면 좋은데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지 체급이 엄청 큽니다. 3천 가구 넘고 그래서 지하도 한 5층까지 파요. 이렇게 깊이 팔 거면 GTX를 여기로 뚫어버리면 되는데. 자, 일반 분양도 900가구 넘습니다. 와, 최근에 서울에 이렇게 대규모 물량 쏟아진 적 있나요? 더 중요한 건 1번. 이 많은 물량이 초소형이 아닌 중대형 위주다. 재개발하다 보면 코딱지만한 집 엄청 나오거든요. 2번은 주택형이 많다는 거예요. 경쟁이 분산된다는 거죠. 그래도 많이 몰리겠지만 몇 개 안 되는 주택형에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승산이 있어요. 가격은 싸다는 분도 있고 비싸다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객관적인 정보는 근처에 제일 신축인 단지 레미안 아트리치 시세 정도로 나왔다는 거고요. 연말에 분양한 휘경 3구역 전용 5구는 7억 중반대, 84는 8억 2천에서 9억 6천이었어요. 그때 분양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요즘 비싸다는 평가를 받았던 곳들도 경쟁률 완전 날아가고 있어요. 규제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세대 안에서도 중복 청약이 되거든요. 일반 공급에 아빠도 청약하고 아들도 청약하고 이런 식으로 청약 가능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자, 세대 얘기 나온 김에 단위 세대별로 평면을 좀 보자면 5위는 저 같은 1인 가구나 신혼부부들한테 딱이기는 한데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막힌단 말이에요. 자, 7사에서는 세대 분리가 나옵니다. 방 한 칸을 똑 떼고 현관문도 따로 내서 다른 집처럼 쓰는 구조예요. 대학생이 많은 동네니까 고급 원룸처럼 임대 돌려도 되고 우리 아들이 시원찮아 내보내고 싶은데 그렇다고 보낼 것도 없어. 이럴 때 유배를 보내는 용도로 쓰셔도 됩니다.
84A씨는 마통풍이 나오기는 하는데 4베이가 아니라 3베이고요. 84B도 거실에서 이면 개방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 배치도는 옆으로 누워있는 거니까 세워서 정북향이 위로 향하게 다시 볼게요. 아까 세대분리형 74C는 203, 205동에 있잖아요. 얘들은 남향이 아니라 동향 구조가 나옵니다. 59도 A형 일부는 단지 동북 쪽에 소셜 믹스로도 들어가요. 사실 제일 좋은 건 104동에 있는 114 아니면 201동에 있는 99 같아요. 남향을 보더라도 그쪽으로 시야를 막는 게 없거든요. 같은 동에 있는 84A도 마찬가지긴 하죠. 근데 84A에 넣으면 다른 동에 배정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99랑 114는 동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99는 이렇게 외대캠을 보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일정은 이렇습니다. 중소형 면적 대는 가점 40, 추첨 60 비율이고 전용 8호를 초과하는 대형은 추첨 100%예요. 물론 이 추첨제 물량들의 3분의 2는 무주택자한테 우선 배정됩니다. 서울 말고 수도권 살아도 청약 가능하지만 경쟁이 발생하면 서울 사는 분들이 우선하고요. 분양가 전매 제한은 1년,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자, 거주 의무 아직 헷갈려하는 분들 많으신데 분양가 상한제가 풀린 곳에서는 해제와 동시에 거주 의무가 없어진 거예요. 와, 그럼 내가 돈이 좀 모자라도 세입자 받아서 잔금 치면 되겠네? 근데 이 동네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잖아요. 원하는 전세값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정책이 계속 바뀌어서 어렵지만 행간을 잘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제 사례인데 어떤 어머님이 전형진 기자 너무 팬이다. 내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는데 딸이 있었으면 시집 보냈을 거다. 칭찬 같지만 이 말을 의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딸이 없다. 강남 아파트 너 안 줄 거야. 어쨌든 레미안 라그란데 집들이는 25년 1월 예정이고요. 저는 어머님이 딸을 낳아서 성인으로 키우실 2044년까지 20년 존버 시작합니다.